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미국 시장은 저희가 브리핑을 살짝 해드렸지만 네. 다우가 또 신고가예요. 근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 뭐 미뤄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도 미국은 그냥 뭐 독야청정 같은 느낌. 우린 갈 길 가겠다. 뭐 이런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향을 고스란히 또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때요? 국내외 시장 자체가 미국을 제외한 불확실성이 아직도 여전히 상존하는 게 맞죠? 네, 뭐 불확실성도 불확실성이지만 이제 시장이 제가 봐서는 거기 접어든 것 같아요. 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청문회 이번 수요일부터 예, 이제 본격적인 정언이 이제 시작되는데 예. 거기에 대한 대기 모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뭘 좀 만지다가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사라져 버렸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띄워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요, 제가 잠깐만 받으면서 저희가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하는 동안에 네.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엔 다우는 전일 최고점을 지금 지나가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나스닥 S&P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미국도 고점은 가고 있는데 이게 재미없는 고점이잖아요. 약간 불꽃이 이제 다 튀긴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탄핵 때문에 이제 조금씩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 예. 미중 간의 관세 철회 관련해서도 이게 자본이 지금 이제 있어요, 말이 계속. 조금 엇갈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번 주요 증시 한번 현 상황 한번 짚어보시죠. 네네. 지금 S&P 500부터 가져왔는데요. 예. 차트에서 일단 주목하는 것은 뭐 이 선입니다. 위에 예. 검은색으로 나타나 있는 거, 이제 고점끼리 연결한 선이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쪽은 그 아래쪽에 저점을 연결한 선인데 예. 이 부분을 갖다가 올라섰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올라서 가지고 제가 뭐 한참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한번 월간 차트상에 뭐 메가폰탑 이런 얘기를 예. 이제는 그 가능성을 갖다가 이제 지워야 되나, 기각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보시면 이제 시장이 여기서 탄력적으로 가지는 못한다는 그런 느낌. 지금 이제 거래량도 끝부분 보시면 이렇게 주네요. 조금 줄고 있죠. 예. RSI 지금 과매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수제비 왜 연못에다 돌 던지는 거 잘 던지면 팡팡팡 튀기다 마지막에는 예. 뭐. 이렇게 팍 던졌는데 이렇게 한번 차트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은 던져놓았더만 물수제비 튀고 그다음에 이 정도 리저너블한 어떤 물리학적으로도 말되다가 예. 여기서 툭 튀어 올랐어요. 음. 밑에 깨구리가 있었나? 맞았나요? 예. 그런 생각. 자, 그다음에 중국 보시죠. 음. 또 일간 차트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중국하고부터는 작년 초부터입니다. 작년 2월 달부터 쿵 무너졌던 장이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와서 자, 2019년 금년 들어서 올라온 거는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런 패턴이 같네요. 같죠? 예. 올라오는 건 같아요. 올라오는 건 같은데 지금 여기서 미국은 이렇게 우상향의 아래 위 밴드라면은 예. 지금 얘는 지금 수렴하고 있는 느낌인데 지금 약간 이 아래쪽 선언에 이제 이번에도 지지될 수 있는가 예. 하는 부분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이 확인돼야 되는 상황이고 독일은 중국하고 똑같은 시기예요. 똑같은 기간에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큰 느낌이 있어서 중국보다 낫죠. 그러네요. 네, 중국보다 나은 양호하네요. 예. 오히려 이 선을 뚫고 올라온. 그러나 지금 이제 모든 시장이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면은 이른바 이런 이격도입니다. 즉 벌어진 거. 5일선, 20일선, 60일선 할 것 없이 장단기 이동 평균선이 아래쪽으로도 급락이 오고 나면은 너무 벌어지고 나면 또 이렇게 한번 모였다 가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 이거는 이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다 있는 거예요. 예. 독일도 지금 사실 일간 차트 상으로는 과매수 국면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지금 큰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 살펴본 증시들 중에는 제일 못하죠. 그러네요. 한눈에 보더라도 독일, 중국, 미국 지금 여기서 우리는 제일 좀 일단은 이 선을 올라선 것은 고무적입니다. 요번에. 이번에 이 선을 올라선 것은 이제 고무적인데 여기도 지금 조금 우리도 한번 단숨에 가기보다는 확인할 거 확인하고 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드린 말씀의 연장은 이건데요.
자, 이제 미국 CBS 뭐 방송의 뉴스 관련 시사 프로그램 이제 동영상을 갖다가 일부 캡처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뭐 윌리엄 테일러 지난번 우크라이나 대사 대행 그리고 여기는 조지 켄트라고 저기 국무부에 있었던 저기 뭡니까 유럽 관련한 부차관보. 그다음에 여기가 또 금요일 날은 요바노비치라 해서 또 그겁니다. 저기 우크라이나 쪽에 있었던 former ambassador니까 전 대사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 주부터 전국 생중계를 하는데 생존 게임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생존 게임이 되겠지만 이 사안을 갖다 여기까지 끌고 온 민주당도 사활을 건 거죠. 사실. 사활을 건 거죠. 그런 상황에다가 그다음에 미국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탄핵 정국에 관해서 조금 엇갈린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조금 의외입니다. 일부 이제 트럼프 측근들은 탄핵 사유 안 된다. 뭐 이거 갖고 탄핵이냐 하는 소리고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이 좀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랬냐. 그래서 좀 지리멸렬한 분위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 하죠.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만만치 않아요 지금 여론 자체는. 이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 45%. 탄핵되면 안 된다. 팽팽하네요. 팽팽하죠. 잘 모르겠다. 이런 흐름. 거기다가 나오는 얘기들도 다 뭐 그래요. 저기 백악관 관계자 얘기가 결국 바이든 관련한 조사를 갖다가 압박을 했다. 이런 얘기였고 그런 내용들의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사진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시무룩하게 걷는 그런 모습이네요. 저런 사진을 올려놨네요. 그런 상황. 자, 어쨌거나 탄핵까지 가겠습니까 하는 게 지금 현재 분위기입니다만 이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어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다 심어줄 만한 증언들이 나올 만한 상황이에요. 벌써 지금 오늘 나온 게 이거죠. 이거는 이제 지난번 비공개 로라 쿠프라고 국방부 부차관보입니다. 여기서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그때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아직도 대행자 못 됐네요. 저기 존 켈리 같은 그런 지난번 그 비서실장 이른바 백악관 내에 트럼프 행정부 내에 어른의 축 한 명을 구성했던 뭐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틸러스이나 막 이랬던 그 마지막 남아있던 존 켈리마저 가고 나서 이제 전부 이런 식의 약체입니다. 전부 백악관 주변은 오죽하면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중국은 상무부 대변인 뭐 가오펑 아니면은 외교부 대변인 건상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장관들 이름은 제가 모르는데 미국 상무부 무슨 외교부 대변인 이름을 알고 황구시보 편집장 뭐 후시진 이름을 알고 맞아요. 그렇게 나 우리 장관 이름을 모르겠어요. 통일부 장관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박연철 장관인가? 김현철 아니에요? 헷갈려요. 헷갈리죠. 이거 제가 제대로 아는 거는 총리 이름하고 경제부총리 이름 좀 김현철 장관 그런가요? 네, 뭐 그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중국 부처 대변인 수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봐서는 이건 트럼프 대통령 잘못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 뭐 문우신 장관이 윌버로스 장관이 대응하는 것도 웃기죠. 거기도 다 대변인이 있는데 그렇죠. 뭐 그렇게 가주는 게 맞겠는데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그러니까. 자, 이 로라 쿠퍼 뭐 사진에도 보다시피 우리가 딱 전형적인 미국의 관료 아니겠어요? 그죠? 뭐 증언을 하면서 이제 우려했다는 거예요. 비서실장 대행이 그때 와가지고 회의에 와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해라. 그게 대통령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됐었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거는 굉장히 드문 일 아니냐. 법적으로도 문제 있지 않느냐. 이 사진은 그때 지난 10월 달에 비공개 청문회 할 때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마녀 사냥이냐 이렇게 했을 때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또 때로 몰려가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참 보기 드문 저런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우리처럼 뭐 몸싸움까지 가지는 않습니다만 둘러싸고 예. 저기 위원장한테 정은 내용 공개하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랬던 공화당 분위기가 앞서 살폈던 살짝 요렇게까지 오는 이거 예. 주요 쟁점에서 엇갈린 목소리를 낸다 이런 부분도 좀 그거 하죠. 그런 상황이라서 거기다가 이것 존 볼턴도 부상하네요.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 확정은 안 됐는데 워낙에 존 볼턴도 과거 이 국가안보보좌관 했던 존 볼턴도 이 수첩에다 메모하는 걸 너무 습관적으로 했대요. 그래서 지금 악시오스라는 미국의 정치 매체죠. 가끔씩 우리가 언급하는 예.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볼턴 전 보좌관은 지금까지 어떤 탄핵조사 증인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슬쩍 겁을 줍니다. 그래서 예. 백악관 참모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라서 제 얘기는 이거죠. 지난번 이제 미중 관련해서도 조금 이렇게 팩트 체크가 필요한 가운데에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이제 수요일부터 본격화되는 공개 청문회에서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예. 착한 트럼프의 모습을 보여줄지 폭발하는 트럼프의 모습을 보여줄지 그래서 시장은 조금 현재 이렇게 관망 모드로 접어들었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수세에 몰리면 또 어떤 정치적인 또 예, 이야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지금 봐야 되는 건데 놀라운 거는 그저께 하루 동안에 82회 트위터를 올렸다는 거 하루에? 아니에요? 예. 하루에 82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24시간 중에 6시간 자는 시간 8시간 해주죠. 8시간. 예. 6시간만 6시간 6시간 18시간 잠도 많이 줄 나이니까. 예. 그러면은 18시간 네. 18시간 동안에 82회. 예. 하루에 시간당 4개 이상씩은 한 건데. 시간당 너댓 개씩을 예, 올렸다는 4, 얘기네요. 4개씩은 올려야지 그게 가능한. 그럼 종일 트위터에 매달렸다고 볼 수 있네요. 많이 썼네요. 하기야 뭐 어디입니까? 비행기 이동 중이다 보면은 계속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절박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혹시나 싶어서 아까 방송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한번 들어가 봤더니만 최근 거에서 두 번째 거 3시간 전에 올렸던 것도 그거였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의 문제도 아니고 탄핵의 문제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갖다가 뭐 재밌네요. 네, 뭐 그런 식의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예, 1순위예요 지금. 그 조용하던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미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협상을 좀 해내야 된다라는 기조는 뭐 다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우리가 저자세로 나가는 거 아니냐 미국 쪽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은 중국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냐 강경하게 나가자라는 입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사무부에서 지난주에 발표를 하자마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까? 네, 그거는 아마 누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굉장히 일방적으로 중국을 두들기는 미국 이런 이미지였던 이런 인상을 줬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예. 최근 들어서 오히려 미국 쪽에서 조금 더 한 발 물러서는 즉 등을 보이는 그러고 나서 중국은 좀 이렇게 뻣뻣해진 예. 고자세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은 누구나 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무부 대변인 그때 보세요. 지난주 목요일 날 했던 얘기가 협상 진전 따라서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합의에 이르면은 반드시 합의 내용 바탕으로 동시에 같은 비율로 고율 관세 취소하자. 이건 합의 달성에서 중요한 조건이다.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하자면은 500억 달러어치에 달하는 농산물을 2년 동안 사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예. 2년 동안 사주기로 했는데 500억 달러치 사주는데 지금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입장에 그렇게 관세 부과된 상황에서 우리가 사들여오면은 중국 소비자들이 힘들지 않느냐. 우리 살려면 관세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 철폐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너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요구니까 예. 중국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중국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것저것 떠나서 미국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지만 어떤 글로벌 분업 체계와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뭡니까 비교 우위가 있는 쪽에서 한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어떤 부가가치나 후생에 있어서 더 낫다 하는 이 기본적인 논리 상식을 갖다가 깨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부 미국으로 들어와 우리가 다 해. 비싸든 싸든 고부가가치든 저부가가치든 예. 아니든 이런 건 아닌 거는 아니다 싶긴 한데도 미국 대통령이 또 그렇게 가고 꼭 미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전반적인 기조가 그렇게 네. 간다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가 이것도 당해야 되나 서로 다 손해인데 예.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 자 여기까지 왔던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나는 합의한 적 없다. 나보다도 중국이 더 원해. 뭘 이런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빨리 합의를. 참 잘해요. 근데 진짜 상황에 맞춰서. 예. 예. 그런 가운데 슬슬 나오죠. 이제 두 정상 간의 서명은 2020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슬금슬금 나오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런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도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 흰색 달러 위안 환율 그리고 이 하늘색 MSCI 이머징 마켓 통화지수. 즉 이 통화지수가 이머징 마켓의 통화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머징 마켓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뭐죠? 거의 상관계수가 높죠. 예. 달러 위안 환율 떨어지는 위안화 강세일 때는 이머징 마켓 통화 가치도 올라가고 예. 반대의 경우 반대. 그런 식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머징 시장에 결국 이 무역 협상과 또 중국의 경제 펀더멘탈에 관해서 리얼리티 체크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점점 드리워지고 있다. 현실화가 되고 있다. 이게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결국 잘 되면은 미중 간에 훈훈한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위안화는 강세. 예. 그렇다면 이머징 통화들도 강세. 반대의 경우 반대. 거기서 또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또 달러 위안 환율이 올라가는 뭐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피자 하는 얘기죠. 예. 짧게 좀 여쭤볼게요. 유로 쪽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걸 저희가 몇 번 언급을 했잖아요. 영국 GDP 나왔는데 뭐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뭐 선방했다라는 얘기도 시장에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지난 2분기에 영국이 마이너스 0.2%였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3분기 GDP도 마이너스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나오면 이게 소위 침체죠. 말하는 테크니컬한 경기 침체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3%포인트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나왔습니다. 단 이제 시장에서는 여기서는 0.4, 여기서는 0.5 그것보다 조금 못하지만 2분기 침체 연속은 피했다는 상황이고 영국은 딴 거 없습니다. 12월 10일까지 잊어버리십시오. 12월 10일에 또 선거할 때까지 총선할 때까지 그때 나오면은 또 그때 가서 시끄럽겠죠. 그때 가서 또 고민하시죠. 예. 네. 그러면 이제 홍콩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SNS로 생중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실탄 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2019년도 지금 글로벌 이 상황에서 시위대한테 실탄을 쏜 게 SNS로 생중계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부상을 입었다라고 지금 밝혀지면서 점입가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달러 패거제 중단 가능성 당연히 나오고 홍콩도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때 사중절의 직후였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였습니까? 저기 RCEP 할 때였나?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어디선가 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갖다가 면접했었잖아요. 당신 신뢰한다. 그리고 법대로 해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홍콩을 대놓고 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저쪽 어디였습니까? 서쪽에 거기 관련해 가지고도 한번 무서운 얘기 한번 했죠. 뭐 박살 날 줄 알아라. 덤비다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예견된 흐름이고 결국은 시진핑 주석의 그런 어떤 홍콩 행정장관에 대해서 당신 신뢰해 그리고 안정을 빨리 되찾아 폭력은 안 돼라는 메시지를 던졌을 때 결국 이렇게 올 것이라 생각했죠. 홍콩 시민들이 물러서고 할 사람들은 아니고 이런 시위의 성격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갈수록 강해지는데 여기다 대놓고 이제 실탄 발사까지 갔다. 그 전에 이미 추락사가 한 명 있었고 홍콩 과기대 학생 젊은 그거였죠. 거기다 페이크 뉴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6세 소녀에 대한 경찰 집단 성폭행 소식 이런 것들이 있는 와중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중계되는 가운데 자 이것이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서 더 판을 키운다. 더 홍콩 시위를 더 격화시키게 만들어서 심지어 이제 강경 진압의 명분을 얻겠다. 뭐 이런 얘기도 도는데 딴 거 없습니다. 저는 이게 어제 아침에 우리 개장 전의 흐름이었어요. 아니 개장 직후의 흐름인데 이게
저 뭡니까 블룸버그 화면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예. 거기서 결국 블룸버그 화면에서 2명의 홍콩 시위대가 피격당했다, 총을 맞았다 하는 얘기. 예. 그리고 아시아 주식이 미끄러지고 있는데 홍콩 때문이다 이런 얘기. 뭐 알리바바 결국 뭐 지난해 310억 달러 사상 최고치 넘어설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제가 보기에 요즘은 CNBC나 블룸버그 같은 이런 것들을 개장 전이든 장중이든 수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어제 우리 장막판에 지수 낙폭이 커진 거나 예. 환율이 후루룩 치솟았던 부분에는 이 부분이 홍콩이 분명히 작용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외신에서 그날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좀 감을 잡아가면서 갈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콩 이야기까지 오늘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진우 소장님 이쯤에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